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오늘도 계속 팔 상태가 아직 안 좋아지기 때문에 뭘 아직은 새롭게 못 할 거고, 그리고 또 팔 상태가 좋아진다고 해도 다시 기존에 했던 게임 설명은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게임 버전이 많이 올라갔는데, 실질상 게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제가 흥미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건 못할 것 같고, 다시 뭔가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다시 하던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처럼 일단 팔 나기 전까진 지금처럼 일반적인 그냥 제 생각이나 내용을 얘기할 거고, 팔이 다 나면 기존에 했던 기술 관련된 좀 자료에 대한 설명 같은 거를 업로드 하던지, 아니면 다른 걸 준비하던지 할 것 같아요. 네, 앞에 설명이 길었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프레임 깨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프레임이 뭐냐면 이런 걸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창틀이도 하나의 이제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상적인 의미에서 프레임을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레임 근데 어인가? 근데 어차피 영어니까 그냥 대충 오타여도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이제 틀을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물리적인 틀을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는 추상적인 틀을 얘기할 때도 있는데, 심리적 관련된 부분에서도 프레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심리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프레임 깨기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하냐면, 그 프레임 깨기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인이 갖고 있는 뭔가 편견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프레임을 깨서 뭔가 극복하는 거에서도 중요한데, 일상적인 이제 대화에서 설득력을 높일 때도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사회생활 하면서도 프레임 깨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깨는 프레임은 보통 상대의 프레임이죠. 제 프레임이 아니라. 물론 제 프레임 깨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시도하고 힘들게 막 가끔씩 깨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상대 프레임 깨기를 왜 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설득 때문에 뭔가를 어필하고 싶어, 아니면은 뭔가를 설득시켜서 내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과제 같은 걸 스무스하게 하고 싶어.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깨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예는 그쵸? 저도 이제 남자니까 이성을 만날 때 제가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제가 저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정말 좋아하는 이성한테는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모임이나 자리 나가서, 왜냐면 제가 이런 프랭키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 왜냐면 제가 외모나 키가 그렇게 보통 일반적인 이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다시 좀 더 복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할게요. 저는 키 큰 남자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성이 있고, 또 어떤 여성은 어 이게 저는 좀 잘생긴 남자가 좋아요. 왜냐면 못생기면은 어떤 남자가 잘못했을 때 그냥 얼굴 봤을 때도 더 짜증 나는데, 잘생기면 그래도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잘생기면 그래도 용서가 된다.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 듣고서, 나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으니까 그냥 안 되겠네 하면 그 이성들이랑은 관계가 0%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럴 때,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사실 이걸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키 관련된 거. 그러면 지금 키 큰 사람들 좋아하시는데, 키 큰 사람들 계속 만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만나고 계시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자리는 뭔가 일상적인
뭐 자리보다 이제 여자나 남자 만나기 위해서 자리니까 당연히 솔로인 상태에서 오셨겠죠? 아니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키 큰 남자들 만나서 다 안 되셨는데 이제 작은 남자 만나보실 때 된 거 아니에요? 혹시 더 마음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그 다음에 아까 뭐죠? 못생겼으면 남자가 잘못하면 화가 더 나고 잘생겼으면 그래도 용서가 된다. 요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애초에 실수를 안 해요. 그죠? 상대 프레임에 갇히면 그냥 0%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이성들이랑 잘해보고 싶은데 상대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그 프레임을 안 깨면 그냥 0%인 거죠. 제가 뭘 시도를 안 할 거잖아요. 키가 큰 남자를 좋다고 하니까 나는 키가 작으니까 안 돼 하면 이제 포기하고 끝내는 거고, 마찬가지로 잘생긴 사람 만나고 싶어 라는 의미겠죠. 사실 그 말을 한 게. 근데 잘생긴 남자만 좋다고 해서 난 못생겼으니까 포기하면 그냥 0%인 거예요. 근데 프레임을 깨기 시작하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기는 거죠. 가능성이 0%보다는 1%에 거는 게 더 낫죠.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내가 유리한 대로 이끌어 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대의 논리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많이 그래서 이용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요거 옛날에 어떤 이제 일화 관련된 얘기인데, 어떤 이제 성격 더러운 팀장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 영업부서에 운동하는 친구가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또 그날도 이제 그 부서원들을 팀장이 겁나 깨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운동하는 친구한테 팀장이 물어봤다라고 하거든요. 너 운동 오래 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니냐. 하다가 선수가 잘못하면 선수 교체해야 안 해.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운동하는 친구가 그 팀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수가 잘못하면 선수를 교체하죠. 그건 맞는데 팀이 잘못하면 감독을 교체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팀장과 부하 직원 관계이기 때문에 뭐 밑부였겠죠, 엄청.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프레임은 뭐예요? 여기서의 프레임은 팀장이 직원들을 갈구는데 너네 잘못하면 잘릴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시를 든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 운동선수 출신 신입사원은 역으로 영구로 프로인기 얘기를 한 거죠. 팀이 잘못하면 팀의 문제가 계속 있다는 거는 네가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설득력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되게 그 꾀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하는 거를 엄청 크게 좀 표현을 하고 자기가 하는 업무를 정말 과장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많이 해요. 이거 하는데 일주일 걸린다라고 하면 그냥 제가 해볼 수 있는 일은 해본 다음에 이거 제가 하니까 한 이틀이면 끝나던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다시는 일주일 얘기 못 꺼내겠죠.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좀 더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이 하는 업무에서 나랑 겹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서 가져간 다음에 설득력 있는 포인트를 짰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깨기를 많이 시도해요. 그래서 그 제 쪽으로 유리하게 많이 끌고 오는 화법이라든지 이제 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 편이에요. 또 뭐가 있었지? 그렇죠. 이제 그 어떤 사람들 이제 누구라고는 얘기하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업무 관리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어떤 필드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는데 그걸 맡았으면 사실 자기가 책임지고 수행을 하고, 저는 그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게 왜 지금 안 되는지, 그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체 해야 되는 웍의 범위가 뭔지, 일의 범위가 뭔지, 그다음에 일이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되는 원인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냥 시키기만 하고 메일만 대충 보내고 그냥 사람들이랑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저 사람이 안 해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프레임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 업무가 될 것 같은 거죠, 계속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해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왜 지금 안 되고 있고 이걸 다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업무 범위도 그 실제 실무 담당자랑 얘기해서 어느 정도까지 업무가 필요하고 이런 걸 다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다 돌렸어요, 사람들에게.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안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거를 프레임으로 가져갔죠. 굉장히 저한테는 그럼 이제 유리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걸 하면서 저도 공부가 됐으니까 뭐 업무 파악에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음.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알고 일을 제대로 한다 라는 생각을 이제 가졌고, 저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 메일만 보내고 그냥 말로만 일하고 제대로 안 한다, 이 생각을 갖게 됐겠죠. 물론 이게 제가 좀 배경 설명을 안 했으니까 이게 안 좋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업무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업무가 되게 하는 방향이에요. 왜냐면 돈을 받고 일을 했으니까 일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게 나보다 나이가 많고 연장자든 상위 시니어든 아니면은 저보다 이제 하위 직원이든 상관없이 그런 거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이 뭔가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좀 설득력을 높이고 싶으면 상대가 말하는 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 프레임을 깰 수 있는 허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해서 이걸 깰 건지. 다시 예제로 돌아가면, 허점, 아까 처음에 연애나 이제 여자 만나서 했던 얘기 중, 저는 키 큰 남자가 좋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허점은 뭐예요? 키 큰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솔로야, 그죠? 배경이고 키 큰 남자를 좋아했고 연애는 계속 해왔겠지? 근데 솔로야. 그러면 키 큰 남자를 만났는데 연애를 실패한 뭔가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거는 본인만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허점은 뭐냐면, 키 큰 남자를 계속 만나 왔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거 부분을 파고 들어온 거죠. 키 큰 남자를 만났는데 키 큰 남자 좋아하시고 계속 만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이제 잘 안 되셨어요? 이게 허점인 거죠. 반대로 잘생긴 남자는 잘못하면 얼굴 보면 용서가 된다, 요 말에서 허점은 뭐예요? 잘못을 애초에 남자는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난 애초에 잘못을 안 해요, 이렇게 받아칠 수 있겠죠. 물론 뭔가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텐데, 그런 거는 한번 연습하고 시도해 보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단신이었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